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63번째 시간입니다. 부부싸움이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가정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상을 깨닫고 무아로 나아가는 최고의 학습장이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고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벼랑 끝을 향해 치닫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고 이를 갈기까지 합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수없이 참아보지만 상대의 패악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젠가 고쳐지겠지 하며 오래 참았던 인내심도 고갈되고 맙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이유와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4번 부부싸움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번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6번 해결책은 딱 하나, 부부의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같아지면 됩니다. 자, 당신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7번 그것이 효과가 있던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최고의 무아, 자기 부인의 학교, 자기 부인 학교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6개의 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가정은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 이런 이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 핵가족화 되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이제 구성 단위를 보면 부부, 그리고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이 정도 범주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최고의 무아학교 가정의 그 구성원, 첫 번째 구성원은 부부입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제를 한정해서, 부부싸움에 한정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정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상을 깨닫고 무아로 나아가는 최고의 학습장이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고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처음 보고 훅 콩꺼풀이 씌어서 훅 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차츰차츰 그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싹 트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지요.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항상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서로 티격태격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물론 뭐 연애하면서도 연애 기간이 오래되면 그 와중에도 뭐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극복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싸우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 그 말다툼, 주먹 다짐, 예, 뭐 이런 그 크고 작은 그런 싸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 예, 그렇게 될 줄은 전혀, 예, 생각을 못 했죠. 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그 백년 회로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오손도손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예, 뭐, 어떤 경우에는 신혼여행 가서 뭐 싸우고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별로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어디 가서 이제 자랑도 하죠. 아,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 자랑했던 것이 무색하게, 예, 그 이후에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요. 자,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사내 못 사내, 예, 이혼을 해야 되나, 예, 갈라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고,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한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그 이유, 예, 결론을, 예, 딱 이렇게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하면, 예, 100에 100 절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동일한 사건을 같이 겪습니다. 예, 그게 식구고 가정이죠. 가족이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같이 겪었는데, 한쪽은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저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예, 싸움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해서 양말을 뒤집어서 벗을 수도 있고, 예, 옳게 벗을 수도 있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벗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경우, 예, 언제 싸우냐? 양말을 뒤집어서 벗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예,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결부될 때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비계가 좀 들어가야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살코기만 있어야 맛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호와 취향의 문제인 것인데, 이거 가지고는 뭐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래.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구나.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다름의 문제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결부시키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비계가 든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그건 뭐 돼지들이나 먹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 가치를 결부시켜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끌고 가면, 예, 이제, 예, 부부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고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 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싸우는 건 아니죠. 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이제 폭발을 해서 싸움이 됩니다. 한번, 예, 우리 구독자분들 잘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거나 또는 그 본인의 경험을 잘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부부싸움을 하실 것인데요, 그 부부싸움을 하실 때 왜 싸우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제가 드린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예, 실감하실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벼랑 끝을 향해 치닫습니다.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고 이를 갈기까지 합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수없이 참아보지만 상대의 패악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젠가 고쳐지겠지 하며 오래 참았던 인내심도 고갈되고 맙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2번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문장 정말 맞지 않습니까?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주변에서 지켜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부부싸움을 하시죠.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가끔 부부싸움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고 이를 갈기까지 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수없이 참아왔지만 상대의 패악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자, 언젠가 고쳐지겠지 하고 참아왔던 그 인내심도 이제는 그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고갈되고 만 것이죠. 자, 이처럼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참고 인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점점 커진다. 나중에는 이제 서로 말도 안 하고 대먼대먼 그 쳐다보기도 싫은 얼굴만 쳐다봐도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각자의 기준, 부부 일방과 일방의 기준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같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이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참 고집이 세도 엄청 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고집이 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사람의 기준을 바꾸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게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요. 그 다른 사람들만,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습니다.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양쪽의 생각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내가 생각을 바꿔서 이쪽 생각에 탄다. 그러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나의 결론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옳은 것이니까요. 내가 생각을 바꾼다, 내 기준을 바꾼다라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부부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부는 어떤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평생 평행선을 긋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가 남의 말을 들으려고를 하질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건 벽창우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사람이 되다 말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싸움 처음에 하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서로의 생각,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구구절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참 동안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래, 화해를 하고 나면 이제 좋지요. 뭐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동일한 문제가 또 딱 발생을 합니다. 그 동일한 문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다시 두 사람이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알았지만 자기 기준을 바꾸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결론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다고 해놓고 또 저러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아. 내 말을 마음에 새겨두지를 않고 이런 이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치밀어 오르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저 인간은 맨날 저래. 화가 나고 그러면서 처음보다 더 격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서로 존대해 가면서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말도 짧아지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쌍소리까지 이렇게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심하면 이제 물건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 정답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3번.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이유와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나요? 파국에 이르는 것이죠. 서로 갈라서거나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해서 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서 찍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무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저 인간 포기하고 그래도 뭐 아이들도 있고 하니 그냥 살긴 산다. 이래 하면서 이제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 쓰지요. 그 각방 쓰면서 서로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무시하기 뭐 이러면서 이제 무관심하게 서로 관심을 가지면 싸우게 되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이것도 파국이지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창세기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4번. 부부싸움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내용들을 통해서 답이 자명하지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서로 동일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싸움의 원인,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결론이 다른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로 합치가 되면, 하나로 이게 통일이 되면 싸울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아주 쉬운 자명한 원리입니다. 5번 문제예요. 자,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황혼이혼, 예, 나이가 이제 60 넘고, 70, 뭐 8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60이 넘은 그 상태에서 이혼하는 걸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지요. 그동안에는 참고 살아왔죠. 참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60 지나서 한갑자가 지나고 나니 뭐 인생 별거 없다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인간하고 계속 이렇게 그 대먼대먼 하면서 마음에 이 커다란 짐을 안고 사는 것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좀 홀가분하게 훌훌 털고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혼, 이혼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자, 문제의 근본을 해결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 병이 낫는 것이지. 거기에 진통제나 항생제로 그냥 그걸 억누르기만 하는 그런 상태.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골마 터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서로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 그냥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로의 역할들 이것들은 해 나가면서 가정을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하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마음 한뜻 일심동체의 그런 아주 그 조화로운 상태는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계속 결핍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결핍은 점점 커져가고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그러니 이제는 편하게 갈라서자. 뭐 이래서 황혼 이혼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많이 이렇게 이제 쓰여지고 있지요. 과연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정말 옳은 말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기호, 취향에는 맞습니다. 뭐 나는 돼지고기에 비계가 섞인 것이 맛있고 나는 순 살코기가 맛있다.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의 취향, 기호의 문제입니다. 나는 산이 좋아. 나는 바다가 좋아. 나는 검은색 옷이 좋아. 나는 흰색 옷이 좋아.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뭐 성격이 이 사람은 느긋하고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타고난 것입니다. 형성된 성격이 그런 것. 그거에 뭐 잘잘못은 없는 것이죠. 어쩔 때는 급한 성격이 좋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어쩔 때는 느긋한 것이 좋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런 다른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조화를 찾아서 그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은 그냥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러한 기호, 취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는 에는 적용될 수가 없지요. 서로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나와 별로 무관한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그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다른 상태로는 조화로운 상태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뭉칠 수가 있느냐? 같은 뜻,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뭉칠 수가 없는 것이죠. 콩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호와 취향에는 맞는 얘기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선, 악, 가치 판단의 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른 걸 인정하고 산다. 이것은 그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치에 그것을 결부시키면 오늘날 가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그 흐름의 그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해결. 4번 문제에서 봤던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동일하게 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부부의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같아지면 됩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분명히 그 부부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부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것일까? 뭐 선남 선녀가 만났다. 뭐 잘생긴 미남의 아주 미녀가 만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사나요? 아니죠.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아주 뭐 미남 미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또 그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이혼했다라는 그런 그 소식들이 다시 또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지요.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에 백년회로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부부가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서로 거의 동일해졌다. 이런 경우에 그 부부가 백년회로 하면서 서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딱 하나. 부부의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같아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준을 같게 만들 수 있겠는가? 자, 당신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뜯어 고쳐서 내 생각에 일치시키는 이런 방법을 처음에 다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 안 되더라. 내 생각이 결코 옳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그렇게 뭐가 그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미심쩍은데, 완전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다시 또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행선, 파국으로 가는 것이고, 서로의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이 기준을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의 경우, 저희 부부의 경우를 한번 예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희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에 대한 척도로 삼자라는 것에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부싸움을 종종 해 왔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자주 이제 뭐 싸우다 보니까, 어떤 상황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대로 가다 보면 한판 하겠구나. 한바탕 하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 아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쎄한 분위기, 이거 잘못하면 또 한바탕 하겠네? 이런 거,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습니까? 감이 오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자. 자, 이게 사인인데요. 자, 그 사인을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거기에서 딱 멈추고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어떤 게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러고 나서 나와서 다시 우리 얘기를 해보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7번 그것이 효과가 있던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있었냐면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뒤로는 하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딱 이렇게 가리키는 이 제스처만 딱 하면 상황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킬 때 내가 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건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그 상황이 해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나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은 2016년도부터였고요.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려서부터 캐톨릭 성당에 이렇게 신자였고, 나중에 개종을 해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저도 2016년도부터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손가락 제스처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부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로 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서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우리의 인류의
그 스승들 중에 어느 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도 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그 기준을 통일하면 이 해결책이 된다. 그런데 그 기준에 뭔가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의 권위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은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한쪽은 뭐 예수님, 뭐 이러면은 서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지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자 인류의 스승들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그런 가르침을 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와 자기 부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핵심 정수에 들어가 보면 그 원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 네 분 중에 어느 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든 그분이 그 핵심 정수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다. 결국은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의 권위를 대체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지요. 법치주의 국가는 그 국회에서 제정한 그 법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나라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법원도 그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그 법을 기준으로 그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법부 법원이 잘못된 그런 판결들을 자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법원의 판결의 권위가 상실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가치 상대주의가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5천만 그 우리 국민들이 각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대한민국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사법부도 그 법에 입각해서 판결을 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자, 바로 그러한 것처럼 자, 가정에도 하나의 법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 최소한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그런 최소한의 그 미니멈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 우리의 그 모든 일상생활, 삶의 전반을 그 기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법의 기준은 바로 제 생각에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바로 인류의 성인, 인류의 이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법으로 삼으면, 가정의 법으로 삼으면 그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최고의 무아의 학습장, 자기 부인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요.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 유건이라고 하는 그 공자님의 중용 1장의 말씀,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만물이 잘
그 화육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에서 하늘과 땅, 그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63번째 시간으로 부부싸움이라는 소제목으로 7개의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